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인문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자, 등기의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하고 내용에 따른 분류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인문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어렵죠? 공부하실 때. 이게 공부 자체가 계속 꾸준히 이제 했던 분들이라면 중개사 공부도 이렇게 편안하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 쭉 그래도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이제 딱 놓고, 뭐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났다가, 대학교 졸업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25살 정도, 남자는 26 정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개발 차원에서 이것저것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경험이 없거나, 공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결혼하고 이제 애 키우다 보면, 직장도 그만둘 상황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적, 외적으로 이제 요소들이 많은데, 공부를 이제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머리가 좋았으니까. 근데 그건 20년 전, 15년 전, 30년 전 얘기고,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20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공부 방법을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고요.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나이가 또 들면 기억력이 또 많이 또 쇠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빨리 극복을 하시면서 자기의 이제 어떠한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계획대로 잘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하실 때 되게 어려울 겁니다. 힘도 들고 외워지지도 않고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돌았으면 까먹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공부예요, 사실은.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또 몰랐던 거를 아는 그런 느낌도 되게 좋거든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로 봅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 여러 가지 이제 분류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기능에 따른 분류가 생각보다 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다 줄여서 등기는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기록사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록사항. 그럼 뭘 기록을 하느냐? 등기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같이. 무엇을 등기를 하느냐? 그게 몇 개? 크게 2개더라, 2개. 2개를 기록하는데, 하나는 무엇? 하나는 부동산의 무엇이다? 표시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근데 법적 무엇이다? 법적 권리 관계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또 복습하는 거 계속. 등기법은요, 계속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토지하고 건물이 되는 것이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에 이제 뭐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라고 써놨잖아. 전 시간에 다 설명한 겁니다. 그 토지의 표시가 무엇이었을까? 토지의 표시가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의 표시는 무엇이었어요? 건물의 표시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라고 했죠. 건물의 내역. 그리고 건물의 내역이라면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셨죠? 자, 권리에는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더라, 2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 소유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내용들하고 법적 권리관계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인데,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를
사실관계라고 했죠. 이러한 것을 기록하는 등기를 우리가 일명 무엇이라 한다? 사실의 등기라 하고, 이러한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이것을 우리는 권리의 무엇이라고 한다? 권리의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권리의 등기.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는 사실의 등기보다는 권리의 등기. 이것을 무엇하는 것이다? 공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등기법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이러한 그 권리 위주로 등기가 서술이 되어 있죠. 12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만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지문이 등장을 하고요. 대부분 전부 다 권리 쪽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의 표시는 어디에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갑구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디에다 한다? 을구에다 기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사실의 등기는요, 표제부에다 기록한다고 해서 표제부의 등기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소유권 권리의 등기는 갑구에도 기록을 하고 을구에도 기록할 수 있으니까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나와야 될 지금 먼저 할게요. 얘는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등기니까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1, 2 이런 식으로 3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주등기입니다. 절대 2-1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오로지 사실의 등기는 독립된 번호만을 이용한다. 주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제부는요, 오로지 주등기로만 가요. 절대 표제부는 부기등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와 반면에 권리의 등기는 주등기가 원칙이지만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1-1 부기등기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사실의 등기는 신청에 무엇이냐면은 신청의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신청의 의무가 있는데 그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는 없습니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의 등기는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를 왜 두냐? 왜 등기법상에서 이러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을 때는 왜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요, 지적하고, 즉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죠. 이게 항상 일치되는데 불일치한다 이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신청의 의무를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몇 월 이내에 하도록 되냐면은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권리의 등기는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들어만 보세요. 처음 입문과정이니까 부동산 등기 그 중개사법에도 나오죠. 이 내용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60일 이내. 그러니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내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쌍무계약인 경우는요,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편무계약인 경우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딱 자르면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은 이 사실의 등기보다는 무엇? 권리 등기가 주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권리 추정력, 그 타이틀만 그냥 보세요. 권리 추정력이라든지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의 유용, 그 다음에 가등기, 인감, 등기필 정보, 나중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어느 등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권리 등기하고만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얘네들은 사실의 등기하고는 관련이 떨어져요. 그래서 추정력은 어디에만 인정이 돼요? 권리 등기에만. 그건 어디에 인정이 안 돼? 사실의 등기. 무효 등기 유용은 뭐만 유용할 수 있어요? 권리만. 사실 안 되고요. 가등기도 청권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에만 인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러한 추정력을 공부할 때, 무효 등기 유용을 공부할 때, 가등기를 공부할 때, 등기필 정보를 공부할 때 이쪽과는 관련이 무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기능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실의 등기에 그 2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종래의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사실의 등기, 즉 부동산의 표시만을 독립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기본 과정에 들어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표지부만 딱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표지부만 있는 거니까 갑과 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구분 건물 같은 경우, 이용상, 구조상, 독립선을 갖춘 경우는 한동 건물 표지부하고 이 전체 부분에 표지부 갖고 을구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표지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지부만을 둘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거 독립된 등기로 인정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내용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기입등기 이렇게 나 기입등기. 자,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이제 뭐가 내용에 따른 분류에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기입등기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기입등기가 있는데 기입등기는 최초로 등기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을 새롭게 등기부에다가 올리는 거. 그래서 딱 세 가지입니다. 보존. 발생하고 발생, 전 시간에 발생, 보존, 설정, 이전. 이 세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 보존, 설정, 이전. 이 세 개를 우리는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존, 설정, 이전. 처음으로 등기에 올라가는 거죠. 새로운 원인에 따라서. 근데 이제 기입등기가 아닌 것은 하면은요, 기존에 기록이 되어 있어. 기존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변경이 되거나 경정이 되거나 말소가 되는 것은 기입등기라고 하지 않아요. 기입등기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지목이 들어가죠?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바뀌었어. 그럼 새롭게 어떤 권리가 올라가는 거야. 있는 거 바뀌는 거, 있는 거 바뀌는 거죠. 그 기입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에 처음으로 올리죠?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창설하는 거래. 소유권 이외의 물건을 최초로 창설하는 거라 그랬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A에서 B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면 B가 등기에 최초로 이렇게 올라가, 처음으로 올라가잖아. 새롭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과 설정과 이전,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등기법 공부하다 보면 이 보존과 설정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권리를 취득할 때 뭐를 준다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보존과 설정과 이전은 이러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교부하거나 통지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요. 기입등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나중에 뒤쪽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기입등기는 보설이 이렇게도 많이 외워요. 보설이 이 세 개가 무엇이다? 기입등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경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라는 게 있어요. 변경등기가 있고 경정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특징은 등기 기록 중에 등기 사항 중에 일부가 불일치가 됐어요. 일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시정하는 거,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변경 또는 경정인데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는 개념하고 불일치한 거. 반드시 어때야 돼요? 등기사항,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사항 중에 일부여야 한다 이겁니다. 일부가 무엇이 돼야 돼요? 불일치가 발생한다. 전부가 불일치가 되면 요 뒤에 나오는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 그런데 이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이면 무슨 등기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하고 이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한다? 경정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후발적 불일치이면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를. 일부가 원시적 불일치일 때는 무슨 등기를? 경정 등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그 등기사항이 뭐냐, 이거 등기사항이. 등기사항이 뭐냐, 이거 등기사항. 등기사항이 요게 바로 등기사항이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 표제부에 들어가는 거. 갑구하고 을구에 들어가는 거. 지우고 제가 빠르게 한번 써놓고 보자고요. 제가 첫 시간에 등기법 첫 시간에 꼭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를 그려보시라 그랬죠. 반드시. 그죠?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그려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토지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는 무엇을 쓴다? 토지에 표시를 쓴다라고 했어요. 글씨가 이게 줄이 삐뚤삐뚤 그려지는데.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표시 번호 들어가고요. 접수가 들어가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다시. 자, 여기 뭐가 들어가요? 표시번호. 여기는 접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토지에 표시가 들어가는 거야. 자, 토지 표시란 무엇이다? 소재. 지번. 그 다음 지목. 면적.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하면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예요. 표제부 이렇게. 요게 등기사항이라고 보면 돼. 자, 등기사항에 대해서 여기까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여기서 보시고요. 일부가, 그럼 여기서 지목을 한번 볼까요? 지목은 등기사항이다. 맞아요. 맞죠? 그 중에 일부다. 맞죠? 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중에 하나니까. 일부죠. 근데 지목이 전이었는데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이게 대로 바뀝니다. 임야인데 뭐 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대로 바뀌었어. 그럴 때는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고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고 지목이 전인데
애초에 답으로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걸 뭐로 봐? 전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자, 지목은 등기사항의 일부죠. 근데 처음에 잘못 올라갔죠? 원시적 불일치죠? 이것을 바로 잡는 게 무엇이다? 경정등기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갑구, 을구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을구. 갑구하고 을구는 이제 같은 똑같이 생겼는데 을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순위번호의 등기의 목적. 여기 1번하고 여기 전세권으로 쓸게요. 등기 목적을 전세권 설정 이렇게 쓰고요. 접수를 쓰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원인 일자를 쓰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권리자 및 무엇을 쓰냐면 기타 사항을 씁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럼 이제 권리자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니까 기타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전세금만 하나 써자고요. 전세금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들을 등기사항이라고 취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소만 볼까요?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등기사항 중에 일부다. 맞죠? 일부 맞죠? 그 다음에 주소가 화곡동인데 신월동으로 주소를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발적 원인이죠.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슨 등기? 변경등기. 주소가 화곡동인데 신월동으로 등기가 됐어. 바로 잡아야죠. 처음에 잘못 올라갔죠? 경정등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시간에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하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칭했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했어요. 그럼 등기 명의인의 표시란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와 이것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경정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은 성명이 바뀌었나? 주소가 바뀌었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이름이 잘못 올라갔나? 뭐 철자가 틀렸다든지 뭐 주소가 잘못 올라갔나? 이런 것도 경정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금이 있는데 전세금이 1억이에요. 1억인데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어. 2억으로. 그럼 전세금도 등기사항이란 말이죠. 그 중에 일부예요. 근데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는 거니까 후발적이죠. 그럴 때는 전세권 변경등기라는 거죠. 근데 전세금이 1억인데 10억으로 등기가 돼버렸어. 처음부터 잘못 올라갔죠. 그럴 때는 무엇이다? 경정등기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경정등기. 그래서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변경과 경정은 그 변경등기의 3번에 뭐라고 써서 갑구와 을구의 변경등기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뀔 때 하는 것을 권리의 무엇이라 한다? 권리의 변경등기라고 하거든요. 전세금을 증액, 이율의 증감, 전세금의 증감, 이율의 증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등기인데 이 권리의 변경등기는 여기서 한번 들어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로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29회 시험에 부기등기로 하는 거 찾는 거 시험에 나왔었죠. 기본적인 개념만. 그러니까 등기가 어려워도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절반은 맞아요. 근데 기본을 이제 하지 않고 자꾸만 이제 처음부터 어렵다 하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공부하면은 계속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과 경정은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불일치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변경이고 원시적 불일치일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경정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 부동산에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의 표시라고 했었거든.
그럼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경정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변경과 경정, 부동산의 표시가 뭔지를 알았고 변경의 개념이 무엇이고 경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들 접근하기 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말소등기라는 게 나와요. 말소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다가 쓸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등기냐면 말소등기. 이번 29회 때도 역시 말소등기가 시험에 나왔죠. 29회 때 말소등기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해관계인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해관계인. 말소등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근데 일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거야. 전부.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적법하게 등기됐을 때, 부적법하게 등기가 됐을 때 그것을 소멸케 하는 등기. 소멸케 하는데 뭐를 소멸케 해요? 권리를 소멸케 하는 등기더라.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말소등기예요. 경정등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단순하게 변경등기는 화곡동에서 그냥 신월동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인데 말소등기는요. 통째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소등기예요. 전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가 없어지는 게 바로 무슨 등기다? 이게 말소등기입니다. 그래서 2번 해가지고요.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하는 거야? 말소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전부가 나오면 무슨 등기가 된다? 말소등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소등기에서는 교재에 써 있나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에 뭐를 첨부를 해야 된다?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29회 시험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묻는 문제가 29회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놈이 무엇이다? 이해관계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죽는 놈. 누가 죽여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죽이거든.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1번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A야. 전세권자가 A고요. 1-1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 전세권은, 이 저당권은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가 존재해야만 부기등기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얘가 말소를 해버리면, 이 주등기를 말소를 해버리면 주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부기등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죠? 그 얘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야. 얘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얘 이해관계 맞아, 안 맞아? 맞죠?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말소등기 할 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얘를 이렇게 보면 1번에 전세권 설정 이렇게 있고요. 2번에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있어. 얘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1번에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손해봐. 안 보죠. 얘 순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얘 이해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2번에 저당권을 말소를 하게 되면 얘는 아무런 손해보지 않죠. 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난이도 쉬운 문제인데 굉장히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말소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냐 이해관계인이 아니냐를 묻는 그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일단 여기서는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에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전부가 부적법했을 때, 그래서 이 부적법한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이든 후발적 불일치이든 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다. 이게 말소등기고요. 이게 29회 때 나왔는데 28회 때는 또 뭐가 나왔냐면은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거든요. 말소등기를 또 말소할 수는 없어요. 이런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28회 때 말소등기를 허용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말소등기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등기를 해야 되느냐?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6번에 보시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다.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 중에 그 등기 사항 중에 전부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 말소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말소 회복 등기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이렇게 했는데 전세권자 A인데 누가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요. 2번 해 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해 버렸어요.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해 버렸어요. 말소 등기가 되면 그 지워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날 A가 봤더니 전세권이 말소가 된 거야. 뭐야? 이거 말소를 해 버렸네? 그래? 그럼 3번 해 가지고 2번에 요거 2번이에요. 말소 등기를 말소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지. 2번에 말소 등기를 말소해버리자 이거야. 이런 건 없다 이거.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1번이고 2번인데 현재 1번이 지워졌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야. 이게 지금 부적법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3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한다? 회복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라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이 만약에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말소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종전의 순위를 가져옵니다. 이게 큰 효력이에요.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순위 번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회복해 주더라. 만약에 말소되기 전에 순위가 몇 번이면 1번이면 이렇게 1번으로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 허용되지 않는데 허용된다라고 28회 때 나왔고요. 29회 때 시험에서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떻게 말소가 돼야 돼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 그랬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다 이겁니다. 따라서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됐어요. 그 회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회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뭐냐면 멸실등기예요. 이 멸실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즉 화재라든지 홍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멸실등기다 이겁니다. 뭐가? 부동산이. 그럼 부동산은 토지 건물로 나눠지겠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전부가.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뭐가 되면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줄어들죠. 그럼 여기서 면적은 등기사항에 뭐가 되는 거야? 일부죠? 그럼 면적이 줄어드니까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멸실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변경등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멸실등기는 표제부에다 하는 무엇이다?
사실의 등기입니다. 사실의 등기를 하게 되면 아까 하나 빼먹고 쓴 게 있는데 무조건 기본적으로 원칙은 사실의 등기하면 단독 신청이라는 거. 표제부는 전부 다 혼자 가서 하는 거 단독 신청이고요. 그 신청에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습니다. 몇 월 이내 해야 돼요? 1월 이내 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언제나 어떤 형식으로만 주등기 형식으로만 가야 된다라는 게 쫓아와야 된다라는 공식처럼. 사실의 등기라는 말이 딱 결정이 됐으면 사실의 등기라는 것을 딱 잡았으면 아 단독 신청이구나. 근데 1월 이내 가야 되네? 등기는 언제나 어떻게? 주등기로 되는구나. 이것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는요. 이렇게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등기 이렇게 한 6, 7가지 정도가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등기법 공부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일단은 뭐부터 알고 가자?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이 도대체 뭐냐?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기입하는 그 형식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주등기라는 거 앞에서 이제 언급은 해놨었어요.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만 보자고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주등기예요. 우리가 표시번호라든지 순위번호에 쓸 때 독립된 번호를 쓰는 거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라 하고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부기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만 보자고요. 주등기라는 것이 존재해야만 부기등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주등기가 없는데 부기등기만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얘가 있어야만 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없이 얘만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왜?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게 부기등기니까. 그리고 부기등기는 표제부에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아까 사실등기 할 때 부기등기는 표제부에는 절대 인정이 안 돼요. 자, 주등기가 있어야만 무엇이 있을 수 있다? 부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주등기를 무엇을 하게 되면 말소를 하게 되면 얘도 죽는다 이겁니다. 얘도 말소가 돼야 돼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합니다. 그리고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은 주등기만 그냥 말소를 하면 돼요. 부기등기가 알아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그냥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서 보시고요. 얘를 한번 볼게요.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고요. 전세권자 A고 설정자 B라고 가정을 하고 1-1 해가지고 전세권이 이전이 됐어요. C한테. 요거 이렇게 살짝 지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요. 말소 등기할 때는 C가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말소 등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등기가 있고 부기가 있으면 뭐만 말소를 해요? 주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게 알아서 죽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주가 있고 부기가 있으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동시에 말소등기 시작한다. X. 주등기가 있고 부기가 있으면 주등기만 말소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일단 이건 나중에 보고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주등기.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부기등기. 따라서 주등기가 존재를 해야만 부기등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주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부기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가 있을 수 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는 살아남을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겁니다. 하나 더 하게 되면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무슨 등기다?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그 등기 자체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부기등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주, 전세권 이전 부기 됐어요? 소유권의 저당권 주, 전세권의 저당권 부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구나. 그 정도만 딱 기억하시다 이거죠. 그 정도만. 자, 이번 시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한 겁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 어떤 걸 했느냐? 사실의 등기의 개념하고 권리의 등기의 개념 설명해 드렸고요. 이러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가지고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가는 거죠. 또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고요. 형식에 따라서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주등기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독립된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부기등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과정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기본 과정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입문 과정은 그냥 과목에 기본적인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습득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그 입문 과정을 안 듣고 바로 뭐 기본 과정을 들어도 크게 뭐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문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기초 입문 과정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1편이고 부동산 등기법이 제2편이에요. 1편과 2편으로 나눠지는데, 처음 이제 입문 과정 기본 과정으로는 이제 첫 번째가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등장 이제 처음에 하기 때문에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습을 할 필요가 없냐면, 뭐 중개사 시험을 뭐 여러 번 이제 몇 년 동안 보신 분들은 예습은 해도 상관없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예습의 의미가 없어요. 책 미리 읽어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개인적인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뭐 알아야 뭐 읽어보죠. 읽어봐도 모르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습은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자 이거예요. 오늘 내용 공부한 거 복습을 해서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아마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복습이.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1, 2차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6과목이에요. 그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있다 이거야. 뭐 여기 한 과목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각각의 한 과목의 진도가 쭉 나갑니다. 쭉 나가는데 어느 하루 이발 빠졌어. 못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 못하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누적이 되면 못 쫓아와요. 그래서 예습할 시간에 그날 배운 거 복습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복습도 쉽지 않은데 예습은 더 어렵다라는 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기본 과정 할 때는요. 계속 오늘 배운 내용 다음 주 하기 전에 복습을 통해서 계속 같이 오는 거예요. 미리 앞에 거 보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기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쭉 쫓아오면은 기본 과정 한 중간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 위주로 반복 계속해서 쫓아오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이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